북한의 아파트는 외관상 현대적이고 화려하게 보이지만 내부는 벽면 균열과 누수 흔적이 가득합니다. 2020년 평양의 미래과학자 거리 아파트는 외부에서 볼 때는 초고층의 첨단 건물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건축 자재와 시공의 부실로 인해 주민들에게 위험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북한 당국이 선전하는 사회주의 낙원의 이미지와 현실의 괴리는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김정은은 아파트 건설 현장을 직접 방문해 도면을 수정하며 지시를 내립니다. 2019년 평양의 여명거리 아파트 건설 당시 그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자신의 취향에 맞춰 설계를 변경했습니다. 이로 인해 구조적 안정성이 희생되었고 관계자들은 긴장 속에서 그의 지시를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도자의 무리한 간섭은 건축물의 품질 저하로 이어집니다. 북한 정권은 아파트 건설 기간을 비현실적으로 단축해 정치적 과시를 합니다. 2022년 완공된 만세대 아파트는 원래 3년이 걸려야 할 공사를 15개월 만에 끝냈습니다. 야간에도 작업하는 피로한 노동자들과 부실한 검사 과정으로 인해 건물의 안전성은 뒷전으로 밀렸습니다. 이는 김정은의 속도전 건축 정책이 초래한 결과입니다. 국제 제재로 인해 북한은 저품질의 건축 자재를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중국산 저급 시멘트와 휘어지는 철근이 현장에 유통되며 관리자들은 뇌물을 받고 이 문제를 방치합니다. 2021년 평양의 한 아파트에서는 부실한 자재로 인해 완공 직후 벽면이 붕괴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자재 문제는 건축물의 수명을 크게 단축시킵니다. 북한은 전문 건축 인력이 부족해 군인과 청년들을 강제로 동원합니다. 이들은 훈련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고층 아파트 건설에 투입됩니다. 2023년 평양의 한 건설 현장에서는 미흡한 시공 기술로 인해 콘크리트가 제대로 굳지 않아 균열이 발생했습니다. 군인들은 장비 없이 맨손으로 작업하며 사고 위험도 높습니다. 북한의 건축 감독 시스템은 부패로 인해 무능력합니다. 검사 과정에서 뇌물이 오가며 허위 완공 보고서가 작성됩니다. 2020년 평양의 한 아파트에서는 관리자가 뇌물을 받고 안전검사를 생략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이러한 부패는 부실 공사를 방치하고 결국 대형 참사로 이어집니다. 북한 주민들은 아파트 결함을 보고할 수 없습니다. 2023년 평양의 한 아파트 주민은 벽면 균열을 수리하려다가 보안원에게 제지당했습니다. 정부는 불만을 숨기려고 감시를 강화하며 주민들은 두려움 속에 살아갑니다. 부패한 시스템은 결국 평범한 시민들의 삶을 위협합니다. 2024년 평양의 은하 53층 아파트에서 붕괴 조짐이 발견되었습니다. 외벽 균열과 벽 타일 낙하가 빈번히 발생하며 주민들은 대피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부실 공사와 관리 소홀이 누적된 결과입니다. 북한 당국은 사고를 은폐하려 하지만 주민들의 증언을 통해 사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북한의 고층 아파트는 기본적인 시설도 제대로 갖추지 못했습니다. 여명거리 아파트는 전기가 들어오지 않아 엘리베이터가 작동하지 않으며 주민들은 계단을 오르내려야 합니다. 수도도 제대로 공급되지 않아 주민들은 물을 길어 올립니다. 김정은이 직접 수돗물이 나오는지 확인했다는 보도는 현실과 큰 차이를 보입니다. 북한의 아파트 붕괴는 전체주의 체제의 실패를 보여줍니다. 대한민국은 전문가의 판단과 시스템의 검증을 통해 안전한 주거 환경을 제공합니다. 북한과 달리 우리는 자유롭게 비판하고 개선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이번 사태는 자유민주주의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교훈입니다.